그 말은 마감 직전에는 대부분 눈치 작전을 해서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소신 지원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그 마감 직전의 경쟁률을 보고 낮은 과를 찾아서 쓰는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12월 셋째 주, 수시가 12월 18일 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수시 모집 충원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비번호를 기다리는 친구들은 28일 안에 전화가 와서 꼭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나왔고 그 성적표를 토대로 현재 진학사를 비롯한 여러 모의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점수대에서 갈 대학들을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학 자체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12월 20일 현재 절반 정도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발표했고요. 나머지 대학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측은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각 입시 기관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점수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환산 점수를 발표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모의 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의 지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날의 검입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이 배치표라고 해서 그 배치표를 쫙 펼쳐놓고 그 점수에 맞게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한 칸 더 위 아니면은 아래 이렇게 소신, 적정, 하향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 깔끔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심리전으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경향으로 정시를 지원했었는데요. 수시가 몇 년 동안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정시에 대한 이 원서 전략이 많이 무력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의 지원에 많이 기대는 경향이 커졌는데요. 이 모의 지원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너무나 복잡한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 성적만 입력하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각 조합별로 내가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 모의 지원의 단점은 내 위치가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모의 지원이거든요.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인기투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학들 역시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를 피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진학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학사가 가시적으로 되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 박스 칸에 의해서 학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학사 같은 경우에 그 원서를 쓰는 기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점수가 변동을 칩니다. 그것은 이 진학사 자체의 특수한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진학사는 모의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과에 대한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 지원을 해야지만 현재 내가 적정선인지 안정 소신인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모의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점수가 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이 배치표상과 여러 사이트의 평균을 낸 점수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학생이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보고 점점 7칸에서 4칸까지 떨어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초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점수대에서 학생들이 20군데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모의 지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치표와 모의 지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다른 친구들의 선호도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실배치표와의 차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안정적인 것이라는 거를 거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모의 지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랑 쌤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교차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교차 지원이 상당히 이과 친구들한테 유리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가 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 설명회를 들어봐도 교차 지원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과 친구들한테.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넘어가기에는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학문을 대학에 가서 배운다는 것이 이과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단점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엄청나게 점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의외로 교차 지원이 문과 친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도권 이쪽에서는 교차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중상위권 내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교차 지원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를 더 중요시하는 이과 친구들의 그런 풍토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교차 지원이 덜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요즘 4차 산업 시대, 빠르게 사회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또는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적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미래는 더 각광받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차 지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주저하지 않고 승부를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추이를 잘 보시면서 교차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교차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과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교차 지원을 해야지만 대학에 가서 실패 없이 대학 생활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다중전공 등을 이용해서, 아니면 전과라든지요, 이런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융복합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셔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쟁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원서 눈치 작전 쓸 때 중요하죠. 지금 모의 지원 경쟁률 이런 거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요. 우선적으로 이 경쟁률은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는 12월 29일부터 머리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12월 29일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4개, 5개를 나누셔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29일 이후 원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의 조합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특히나 이번에는 인문계열에서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정시로 쏟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지원에 나와 있는 점수보다 훨씬 더 입결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망치 마시고 우선은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쟁률의 변화가 심하면 예측은 불가합니다. 보통 이 3개년의 경쟁률 추이를 보는데요. 3개년을 놓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이 만약에 작년이 좀 더 올라갔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쓰려고 하는 대학들의 경쟁률과 그 합격자들의 70%, 80% 컷까지 다 찾아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전년도에 높았다 싶으면 당연히 올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역의 역도 경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마감 직전이 눈치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마감 직전에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작은 과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써야 될까요? 네, 거기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물어뜯기기 직전이에요. 다들 보고 있다가 글로 확 몰려요. 매년 그랬습니다. 특히 최상위권에서는 더욱더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요. 최상위권뿐만이 아니라 인서울, 수도권까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점수가 약하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다고 모집 인원이 적은 과에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반대로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학과들은 대부분 기피하기 때문에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높으면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욱더 높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많으니까 딱 한 곳만 잡아서 여기만 써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릴 곳을 잡아놓고 추이를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들어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어문 쪽,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과학 쪽, 이쪽의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성균관대와 같이 계열로 뽑는 곳이 아니면 이런 어문 쪽이나
순수과학 쪽은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근데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안정지원으로 내려서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판까지 눈치 작전을 보이다가 일 확 질러버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는 되게 컷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지는 추합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자료를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마감 직전 경쟁률하고 입시 결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그 마감 직전에는 대부분 눈치 작전을 해서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소신 지원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그 마감 직전의 경쟁률을 보고 낮은 과를 찾아서 쓰는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시면은 올해 입시에서는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최종 마감 경쟁률보다는 마감이 되기 하루 전의 경쟁률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보통 점수가 안정이나 하향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날 원서를 안 써요. 미리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쓴 지원자 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 표에서도 나오죠.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이 마감날보다는 마감날 하루 전 아니면은 오전에 지원을 한 분들이 가장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이 높죠. 상대적으로 최종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게 뽑고 경쟁률이 확 낮은 곳은 피하시고 우선적으로 전날과 오전까지의 경쟁률을 파악을 하시고 내 점수와 비교하시면서 원서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충분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정시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령 인구가 작년부터 확 줄어버려서 인서울 대학에서도 미달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대학교에서 무슨 과가 미달이 날지는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미달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작년 입결 컷,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성적대의 지원자들이 어디를 생각할 것인지까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원서를 쓰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가나다 학원 쓸 경우의 수를 5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점수가 낮아서 내가 원하던 과가 아닌 좀 낮은 과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 잘 공부를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대학에서 헤매지 않고 잘 적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전공까지 같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일단 많이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경우의 수만 그룹으로 나눠 놓으시고 29일 날 어떻게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는지부터 그때부터 입시의 시작이네요. 그때 방송 한 번 더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방송했는데 충분히 숙지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시는 긴 싸움입니다. 원서를 집어넣고도 추합으로 들어가야 가장 대학을 잘 간 거잖아요. 2월 달까지는 긴 싸움이 될 거고 또 2월 중순에 추가 모집도 있죠.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렇지만 이 정시에 대한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랑승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냥 봐주신 분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